쿠바에 둘러싸인 미군 관타나모 기지, 미 해병부대가 상주했다.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 백령도처럼 적군과의 대치로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곳으로, 이 영화는 그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가는 휴먼 법정 드라마이다. 부대의 지휘 체계를 어긴 병사에게 가해지는 얼차려 코드레드를 명령한 제셉 대령. 그러나 그 얼차려로 인해 사병이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얼차려를 실행한 사병 2명이 군법 회의에 회부되며 영화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인 신참 군 법무관 데니얼은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전 법무장관 아버지를 둔 능력 있는 법률가이다. 그러나 타고난 법률가적 능력을 감추고 열정 없이 일을 대충 끝내고 소프트볼을 하기 바쁘다. 단 몇 달 만에 40개의 사건을 법정 밖 합의로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데니얼은 해군 상부의 고위 장교들에 의해 관타나모 기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변호팀을 맡게 된다. 국가안보위원회로의 영전이 예정되어 있는 제셉 대령은 코드레드 명령의 사실을 은폐하고 2명의 병사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타고난 법 감각의 데니얼 중위는 어려운 싸움임을 직감하고 검사 측과 가능한 최선의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조엔 소령의 합류와 그녀의 설득으로 데니얼 중위는 변호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제셉 대령의 진술로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만, 상관에 대한 명령 복종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두 해병은 결국 살인 혐의에서 벗어나게 됨에도 불명예지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로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인권과 국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화 변호인을 떠오르게 하는데,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주고받을 때에는 제셉 대령의 대사와 변호인의 차동영 경감의 대사에서 같은 맥락의 느낌을 받게 한다. 1961년 미소 냉전 시대 때의 미사일 사건으로 적대적 관계가 된 쿠바와 미군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관타나모 기지. 총을 들고 바로 눈앞에서 적군과 대치하고는 부대의 지휘관 제셉 대령이 법정에서 외친다. 넌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네가 뭐라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까불어? 우린 장벽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 장벽은 총 가진 사나이들이 지켜야 해. 그걸 누가 하겠어? 자네가? 파란색이 아니면 모두 빨간색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상을 몰아붙이던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대를 100% 보여주는 착용감의 대사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빨갱이 잡아주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애국이 뭔지. 두 사람의 논리와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동조를 넘어 그 이상의 더 짙은 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두 사람과 다른 사고와 다른 논리와 다른 주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변호인의 송강호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의 신념과 논리와 주장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을 향해 행동으로 옮기거나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리 뛰어난 상황 분석과 논리 적용이 있더라도 근거가 빈약하면 불합리한, 무례한 독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코드레드를 명령한 사람이나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나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A Few Good Men 영화에서 내린 판결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권은 중시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 말한 링컨 대통령. 주권과 권력의 근본으로서 국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1조. 이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취급할 만한 어떠한 신념과 논리가 있을 수 없다. 국민,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우선시되는 시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일 수는 있어도 그 기업의 목적이 인간의 목적일 수는 없다.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 간 경쟁 부추김이 더 나은 기업이 되는 논리가 되고 그것을 위해 체계화된 조직으로 꾸려가는 것이 기업의 합리적인 모습일 수는 있어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로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최선의 논리가 될 수는 없다. 좀 늦어도 기다려주고 좀 모자라도 채워주고 좀 힘들어하면 덜어주는 것이 보편화되는, 그래서 지금보다 인간이 더 우선시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과 권력이 나오듯 경제와 기업의 목적 및 모든 논리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두 사병의 대화를 통해 인간성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상병님, 무죄 판결이 났는데 왜 불명예 제대를 당해야 합니까? 힘을 가지고도 약한 자를 지키지 않아서다.